안녕하세요. 앞날을 살린 산식단원자 김정수입니다. 제가 눈 안대를 이마에다 메고 있죠. 목대도 메고 있고요. 얘네 둘이는 열이 안 나는 놈이에요. 열이 안 나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100%다 주는 놈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께 우리 암 환원인들 이렇게 하시다 보면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통증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여러분들께 비판함으로 통증을 잡으세요 했는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비판함 사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나무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분양받아서 혹시 키우고 계시는가요? 저는 10그루를 분양을 받았어요. 5그루를요. 저는 5그루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전주에서 3그루를 키우고 대전에서 2그루를 키우는데 전주에서 1그루를 죽였어요. 이게 맞지 않으면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걸 키우느냐면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 완화 목적으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아요. 다른 것은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요. 우리 암 통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고요. 암으로 인해서 내 몸으로 주는 통증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몰라요. 저 겪어봤느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겪어보셨는지 몰라요. 암 수술 전에 오는 통증. 저는 왼쪽 골반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진찰 받으러 갔을 때도 여기 전체를 다 파스로 허벅지까지 해서 종아리까지 전체를 다 붙이고 가서 내가 그 큰 병원에 가서 이 진찰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 이 통증을 놓을까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 정말 수술하고 나니까 이 통증 언제 그랬느냐 해요.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서서히 없어졌었어요. 그때도요.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한 2달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그러니까 4년 전에 예견했었던 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그 요법을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위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파입으로 이와 저는 폐에 이상이 있다는 건 진단서 우리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폐에 이 비파입으로 찜질을 많이 해요. 하는데 이 찜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었던 그거예요. 찜질.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비파입 찜질을 제대로 할지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효과가 있을 정도예요. 비파입을 잘게 썰어서 끓여요. 아무나 할 줄 알잖아요. 끓여요. 그 끓는 물이 있죠. 끓여진 물. 거기다 수건 짜가지고 그걸 통증 부위에다 갖다 대도 효과가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머리 썼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비닐 위에다가 뜨거운 수건을 싸서 그 비닐유 때문에 물이 안 묻지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게 비파입이라면 환부에다 비파입을 놓고 그 뜨거운 비닐에 싼 수건을 갖다 이렇게 덮어놔요. 이야기가 되지요? 예, 그것도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몇 프로짜리냐? 10%짜리예요. 10%짜리. 우리는 100%짜리의 찜질, 비파입 찜질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 두통, 또 이런 요 상처 부위, 이런 부위, 또 대장, 그죠? 또
이제 제가 이거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올렸다 치고 유방, 그죠? 또 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칼질을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한번 해보시게요.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P5를 잘 닦아놨어요. 칫솔로 앞뒤를 다 문지른 거예요. 흐르는 물에다가. 이거 그렇게 안 하시면 여기에 있는 미세한 솜털이 있어요. 이 솜털이 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치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을 일단 이렇게 치워 놓을게요. 이 속에 보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P5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깨끗지가 않죠? 여기 벌레가 먹었던지 뭐가 먹었던지 먹었죠? 자, 이것을 이렇게 깨끗이 물기를 닦고 나서 P5는 찜질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생잎이에요. 이렇게 생잎이요. 생잎인데 다른 데는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목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 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파리가 있으면은 이 이파리를 여러분들이 성질 급하고 욕심 사는 양반들이 이렇게 갖다 대요. 아, 이렇게 갖다 댄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꺾어라도 못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아픈 거에 비하면 이 꺾어놓은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좀 자르세요. 보기 좋게. 꺾어롭지도 않고 오래 쓰게끔. 목에다 댈 거잖아요. 이 벨트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갖다 대세요. 가지고 이런 정도는 잘라내고요. 여기 넓고 깨끗한 부위를 이렇게 갖다 딱 대세요. 그리고 이걸 자르세요. 이걸 자를 때도 예쁘게 자르세요. 아무렇게나 자르지 말고요. 왜요? 여분을 또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대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쪽 끝이 조금 거칠거칠해요. 그렇지 않아도 거칠거칠하게 생겼잖아요. 좀 예쁘게 좀 다듬으세요. 거기를요. 여기 끝에 이거 조금 다듬어낸다고 해서 약효가 있고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좀 다듬으세요. 이렇게. 매끈하죠? 예, 이렇게 되세요. 이제. 이렇게 될 때 등이 벨트 쪽으로 가게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딱 만들었으면 이것을 여러분이 벨트가 나는 커요. 그래요. 그러면 이 벨트 한쪽에 보면 이 자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도 커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밑에를 보시면 실밥이 있어요. 이 실밥을 따세요. 따서 요 자석에 내 목에 딱 맞춰서 밑으로 내리세요. 여기 실밥을 따서요. 내려서 여기 서너 번 시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딱 맞는 벨트가 돼요. 아셨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했었지요? 이걸 어떻게 놓으라고요? 등이, 이파리 등이 벨트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예쁘게 됐지요?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환부에 해당되는 부위에다 이걸 딱 붙이고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시라고요. 이렇게요. 감쪽같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쓰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이 전체 쓰시는데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따갑고 아프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쓰셔야 제대로 쓰시느냐면
먼저 이 찜질을 하기 전에 목과 전체가 다 그래요. 목과 이마는 표시가 없어요. 뜨겁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벨트가요. 뜨겁지 않아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세요. 먼저 이렇게 1시간 정도. 나는 습관성으로 두통 때문에 죽겠다. 나는 습관성으로 어지러워서 죽겠다. 어지럼증 때문에 죽겠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든지 문헌을 찾아보세요. 이 비파나무 이 자체는 속담이 있어요. 신음소리를 듣고 이 나무가 자란다라는 그 정도로 무서운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이거 한 나무가 집에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여기서는 이것만 나요? 아니지요. 이제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도 열리지요. 제가 이 방송 올려드리고 며칠 있다가 비파 열매로 제가 청을 담아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비파 청만큼은 여러분들 꼭 한 병씩 담아 놓으세요. 여러분들 집에다가요. 정말 다른 것도 다 좋지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것은 제가 우리 식단에서 못 먹게 해도 무엇은 먹게 해요? 비타민 C는 드시라고 하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나온 아무리 좋다라는 우리 암 환자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분이 그러세요. 어떤 무슨 회사에서는 이걸 먹어야 제가 여러분들 몸에다 딱 실험해드리죠. 4일 동안. 뭐 여러분들 나한테 실험 딱 받으시고 여러분들 막 울으시죠. 그렇게 무서운 것이 그 속에 숨어있는 줄 몰랐었죠. 제가 여러분들께 나쁜 거 안 가르쳐 드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집에 기본으로 두셔야 될 게 있고, 이거 열매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좀 해서 집에다 두시도록 하시고요. 혹여 정말 이거 열매를 갖고 싶은데, 예, 없다. 나는 주변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저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20분께 예, 그거 한 병씩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준비할 때 같이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마에다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봐요. 제가 하라고 해서 찜질하려고 했었어요. 여기도 했어요. 1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 1시간 된 후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기다 넣었다고 봐요. 이렇게 큰 거 있다고요? 넣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위에다가 1시간 했으니까요. 멋을요. 벨트를 미리 1시간 전에 여기다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후에 이걸 같이 넣고 이렇게 있으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저한테 감사와 또 감사를 하실 시간이 여러분께 와요. 이거 한 번 일회용이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삭거려 문드러질 때까지 하세요. 바삭거려서 문드러질 때까지. 왜요? 물을 좀 묻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되지만 안 그래도 돼요. 왜요? 여러분 이 벨트가 여러분 모공과의 관계예요. 모공과의 관계. 아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른 놈을 갖다 놔도 모공이 열리면서 습을 갖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비파는 무슨 습성이 있느냐면 모공 속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는, 그래서 독소를 뽑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셨던 분들이 이 방법을 아시면은 안 해요? 쑥 뜨셨던 분들이요. 예.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무엇을 해드리느냐면요. 여러 가지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패치 사용법 아시지요? 패치요. 여러분들 지금 패치 붙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 붙었네요. 떨어질 때가 돼서 너덜너덜하네요. 봐요. 반창고가. 워낙 오래 붙이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이 속에도 들었어요. 봐봐요. 이건 정말 오래된 거예요. 이거 두 달 정도 된 거예요. 이것은요. 근데 2달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샤워하고 나면 물이 묻으면 타올을 대고 여기다 대고 콩콩콩 쳐요. 그럼 이게 물이 빠지면서 또 붙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안 띄고 이게 2달 정도 된 거예요. 이런 요법들을 다 상세하게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세요. 이게 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독소를 뽑는 찜질을요. 자, 제가 지금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여러 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파리 하나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저거 비파입을 뺐으니까 이 속에 비파가 들어있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는 비파 들어있지요? 아, 이제 들으신 분들 방송 돌려보세요. 여기 비파 들어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필요해요? 머리는 누가 필요했다고요? 습관성 두통, 그죠? 습관성 어지러움증, 건망증, 아, 나는 깜막깜막해 하시는 분들. 목은요, 식도염, 갑상선, 그쵸? 기관지염, 나는 가래가 드글드글해. 나는 객담이 있어. 그렇게 해야 돼. 이러신 분들 해보세요. 폐질환 있으신 분들 영양 있어요. 쓰시는 거고요. 다음에 벨트 1번 어디다 매는 거라 했어요? 여기다 매는 걸 여기다 매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다 매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이걸 댈 거냐는 얘기예요. 나는 어디가 필요해서 이것을 쓸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는 잘라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걸림새 없이 이렇게 딱 쓰기가 좋아요. 이건 가장 다듬을 건 없어요. 네, 모질이니까요. 이대로 쓰시면 돼요. 어디를 댈 것이냐는 얘기예요. 자, 저로 보면은 저는 폐에다가 좀 대고 싶어요, 오늘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여기에다가 1시간 정도를 먼저 이렇게 대놔요. 왜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열을 밀고 들어가느냐. 얘는 뭐 하는 놈이라고요? 열을 밀고 들어가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둥지를 틀고 큰 덩어리를 형성을 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계란으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계란이 이걸로 만들어진 열이 있는데 이 열 앞에다 계란을 딱 놓으면 노른자부터 익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고 있으면 뜨겁고 아려서 이걸 떼어내야 이 맨살 기준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훌렁 벗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맨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뜨겁고 따갑고 괴롭고 아파서 이놈을 딱 띄고 나서 여기다 손바닥 딱 대보세요. 금방 뜨거웠었던 그만큼의 내 이 손바닥이 여기 와서 뜨거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냉작지근해요. 좀 따뜻할 정도예요. 금방 그렇게 애리고 뜨거운 것은 어디 가고요. 양열은 여러분들이 뜨겁고 애려서 이걸 딱 띄고 손을 딱 대면 그만큼 뜨거움이 거기 있어요. 맞아요. 그게 밥그릇으로 예를 들면 돼요. 바깥에 태양빛에서 달구어진 아스팔트나 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잖아요. 그게 양열이다 이 말이에요. 양열은 안에 상처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해버리면 그냥 이 벨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양열은
자가 속의 상처까지 열이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나는 여기 다 눌어버렸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 다 눌어버려요. 참고 기다렸었다면.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지만 아리고 쓰려요. 열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럼 그 열이 어디 갔냐고 이놈을 딱 띄고 손바닥을 대도 민작지근할 정도면 저 속 안에서부터 열을 채워서 나오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거예요. 1시간 동안 지져놨어요. 여기를. 그리고 1시간 후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쏙 집어넣어요. 여기가 배고 여기가 등이에요.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이렇게 넣어요. 피부에다 딱 됐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다. 그리고 이미 1시간 전부터 달구어진 뭐예요? 내 몸이에요. 1시간 전부터 달구어진 몸. 그 열 위에다가 이놈을 이렇게 딱 대요. 이해가 가셨어요? 저는 폐가 필요해서 오늘 아침에 폐에다 이렇게 찜질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대로 두는 거예요. 네, 얼만큼이요?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이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귀한 이파리가 파서지지 않도록 살살 다루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요. 내가 또 다음번에 대고 싶은 데가 있지요. 그 부위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저는 배꼽 밑으로 가고 싶어요. 왜요? 저한테 대장이 어쩌다고 요즘에 소문이 하다 하니까요. 저는 배꼽 밑으로 갖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배꼽 밑에다 이렇게 댔어요. 배꼽 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좀 걷어도 되니까 예. 이렇게 걷고 맨살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오래 둘 거예요. 여기는 왜 오래 둬요? 여기도 오래 둬야죠.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옮겨 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는 왜 오래 둬요? 여기는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찜질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 둘, 셋, 이 순서에 의해서 한 번씩을 다 쪄놓으세요. 몸을 쪄놓고 난 후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1시간 하고 이렇게 아래 1시간 하고 여기 또 1시간 하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도 이미 몸속에 열이 꽉 들어와 있는 터라 얘가 잘 받아져요. 이 독성이요. 잘 받아져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저는 비파 찜질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몸에 그 통증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가 이상이 있어요. 한 군데가요. 그러면 병원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반지요법을 시작을 해요. 정식으로 반지요법을 보사법에 의해서 강약을 주어서 반지요법을 시작을 해요. 지금은 50%만 한 건데요. 다다음 주에 제가 100% 반지요법을 해요. 네, 어느 분이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무엇으로 반지를 끼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빼서 이제 이렇게 치료반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런 것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패대이 비심소 방심심 3단간 12경락의 인맥동맥 14기맥을 여기다 설명을 다 해드리면 그 내 말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찜이나 이런 그 압봉 이런 걸로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게르마늄요법으로 이 반지 링요법으로 해서 우리 건강관리를 할 줄 알면 내가 해보고 내가 어느 분한테 이것을 직접 가르쳐 드려서 그분이 체험을 해보고 또 나한테 알려주시고 뭐 저는 수십 년 됐죠. 이런 것을 한 지가요. 보이세요? 반짝반짝 보이세요? 이게 다 뜸짝극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불바다예요. 불바다. 저는요. 보이세요? 작게 쫙 있잖아요. 그죠? 뺑 돌아가면서. 여기도 전체가 닭이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 몸에 암이 와서 죽을 지경에 항암을 안 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비파 찜질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벌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 이 강의를 한번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해보셔야 할 곳이 있어요. 뒤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문헌을 못 찾으시면 인터넷이라도 검색을 해보세요. 비파 효능, 비파 열매 효능, 비파 잎의 효능, 비파 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시겠는지요? 아, 벨트가 없다. 이런 벨트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연식단을 하시려면은 벨트와 바닥에 까는 어싱 패드와, 이거 어싱 패드예요. 수맥 전자파 차단하는 어싱 패드와 이오나이저 분명히 있어야, 3종 세트가 있어야 자연식단 제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려요. 어느 회원님이 엊그저께 이거 보시더니 깜짝 놀라세요. 아, 저는 이 바닥에 1000만원어치가 깔려 있어요. 이 바닥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깔고 계시는 이거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세라믹이죠. 예, 이거 수맥파 차단, 전자파 차단 다 되는 거예요. 요거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본 매트라고 있어요. 본 매트. 예, 이건 본 매트예요. 요거요. 이것은 본 매트예요. 본 매트. 예, 수맥파, 전자파 차단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역시 이것도 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것은요. 예, 수맥파, 전자파 차단만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도 수맥파, 전자파 차단이 되는데 왜 이후에다 부디 이걸 깔았느냐? 이것이나 이것은, 이 본 매트는 때가 타면 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걸 까는 거예요. 세탁을 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해서 100%짜리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을 자면서, 이런 곳에서 잠을 자면서, 예, 어느 분들이 저 뒤에 저 사진은 무엇이냐고. 제가 헤어 디자이너예요. 제가 세계 안 나가서 헤어쇼 한 데가 없어요. 제가 큰 나라는 거기 가서 다 헤어쇼를 했을 정도로 왕성하게 움직였었던 제가 헤어 디자이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헤어 강의를 가끔 인터넷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모형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비파나무 하나 찜질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3가지를 드렸네요. 기억하세요? 돌려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첫째, 물을 끓여서 수건으로 짜서 아픈 환부에 갖다 올려도 된다. 둘째, 뜨거운 물에 수건을 개서 비닐으로 싸서 비파나무를 이렇게 얹고 그 뜨거운 비닐에 싸진 물수건을 갖다 올려놔도 된다. 그런데 그 2가지는 효과가 10%밖에 안 된다. 100%를 다 하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못 들었는가 볼까요? 나오네요.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한 곳에 이렇게 딱 가서 있어야 된다. 어느 분이 그러세요. 배꼽 아래에다가 할 때는 어디다가 해요? 그래요. 배꼽 보이게 하세요. 이렇게 배꼽 보이게. 보이죠? 배꼽. 덮어도 괜찮으나 배꼽, 이왕이면 배꼽 이렇게 보이게 아래로. 왜 그러는데요? 이건 완전히 대장 마사지예요. 대장 쪽에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셨으면 수술 부위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저에게 이제 배우셔서, 저에게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우셔서 여러분들 몸이 통증 없이, 자연식단 왜 해요?
자연식단이요.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자연식단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몸 안 케어하려고요? 아,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몸 안 아프고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가끔 드리지요. 공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공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연식단을 왜 합니까? 그런 대답, 결론적인 거, 이건 공적으로 해야 할 대답이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개인 상담 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왜 자연식단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연식단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은 물 드셔야 되고요. 예. 여러분들이 성인병이든 암이든 진단 받기, 이게 앞이에요. 이게 지금 진단 받았어요. 어제는요. 어제 먹었던 밥상이 있었어요. 이 밥상을 오늘 또 끌고 가려고 해요. 이 밥상을요. 어제 먹었던 밥상을 오늘 암이나 성인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 밥상을, 이게 어제치예요. 어제치를 오늘 또 끌고 가려고 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시라면 자연식단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헛수고만 하시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무슨 성인병이나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버리세요. 밥상 버리세요. 버리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 회복돼요. 그런데 오늘 진단을 받았는데 어제 먹던 밥상을 못 버리고 다시 그놈을 끌고 간다?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것을 같이 곁들여서 이놈을 같이 밀고 간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들 몸은 그 상태예요. 절대 회복될 수가 없고 회복되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버리면 여러분들 몸은 바로 대답을 해요. 자연이 그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보다 더 앞서 버리세요. 밥상은 눈에 보여지는 거지요. 그 앞에 당신님 마음속에 있는 걸 싹 비워내세요. 살고 싶으면 비워내세요. 살고 싶으면 내가 회사를 끌고 가. 회사요? 파묻혀 죽으려고요? 내가 뭐 우리 애들이요? 파묻혀 죽으려고요?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회사도 있고 가족이 있고 손주도 있고 있어요. 먼저 내가 2년 3년만 마음을 탁 비워놓으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저 실제 상담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직 멀었구만 이 양반. 내가 대답은 그러죠. 그렇죠. 쉽지 않죠.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 양반 아직 멀은 사람이구만. 이 양반 사람 잘못 찾아왔구만.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상담 대충 해줘요. 나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나는 상담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맘먹고 있는 사람 내가 상담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신령도 아니고. 네.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다. 아직도 뭐하러 왔나 여기를. 나하고 뭐하러 지금 전화로 통화를 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이 머릿속 하늘을 찌르듯 가지고 계셔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몸에서 원하는 것은 벌이라는 거예요. 이 벌이라는 이 정말 이 간단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못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께 그거 비우는 거, 그거 가르쳐 드리는 것만 할 줄 알아요, 내가. 그리고 거기다 새로운 거 살짝 올려드릴 줄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은 더 나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요게 한 달이 안 걸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시거든 먼저 비우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먹던 음식 다 버리는 것, 세 번째가 비로소 3종 세트를 규합을 해서 내 몸에 착용을 하고
아침 주스 식단부터 내 몸 걸러내야 되니까 요러한 순서를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음식 공개 다 해놨으니까 참고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맞다. 저 선생님 말씀이 맞다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